여러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솔직히 섬뜩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가파른 물가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빅스텝 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0.25%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0.5%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그 언제가 굉장히 빨라요. 멀지 않습니다.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7월 14일에는요. 0.5%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0.25%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0.5%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물가가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월 소비자 물가 5.4%잖아요. 6월에는 6%가 넘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5.4%보다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보다는 높아질 거다. 5.4%보다는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빅스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해 한국은행은 4.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어제 4.5%는 넘어설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5%. 그러니까 지금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월 달에 소비자 물가는 5.4%보다 높다. 게다가 올해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가 4.5%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5%는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빅스텝으로 간다, 이 말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1.75%죠. 여기서 7월 14일 날 0.5%포인트를 올리면 우리 기준금리는요 2.25%가 됩니다. 2.25%. 그러면 여러분 2.2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7월 14일이에요. 이제 6월 22일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끌한 사람들, 대출 받은 사람들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용대출을 받아보니까 말입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5.25%더라고. 5.25%. 5.25%면 금리가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데 이게 0.5%포인트를 올려서 2.25%가 되면 신용대출 금리가 6%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7월에 빅스텝을 하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커질 거다, 그런 예상까지 저는 해봅니다.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물가 상승세가 금리를 올렸는데도 오래 갈까 하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개월 연속 금리가 올라간 적, 물가도 올라간 적 충분히 있습니다. 물가가 말입니다, 여러분. 2008년 7월에 5.9%까지 올라갔거든요. 5.9%. 지금 이게 그 근처를 보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면 이게 오랫동안 올라갔네요. 19개월 올라갔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2009년 7월에서부터 1.6%였거든요. 2011년 8월 4.7%. 남유럽의 재정위기까지니까 26개월 동안 올라갔습니다. 26개월 동안. 그리고 말입니다. 2020년 10월에서부터 0.1%입니다. 지금 2022년 5월까지 5.4%입니다. 그럼 지금 19개월이에요. 이제 물가가 정점에 도달할 쯤이 되나요?
그러나 금융위기 때의 어떤 기준을 보면 이게 도달하겠나. 돈을 많이 풀고 나서 금융위기 2009년 9월에서부터 26개월 동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요. 앞으로도 길고 길게 갈 거다. 19개월 만에 끝났던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이게 말입니다. 결국 2009년에서부터 2011년 8월까지 갔던 그 물가의 어떤 모양새를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안 떨어져요. 국제 유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말입니다. 120달러까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게 좋아질 리가 없죠. 게다가 말입니다. 밥상 물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밥상 물가, 제가 느끼는 게 밥상 물가인데 장난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5월에 5.4%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기여했는가 보면 외식이 0.94%로 기여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여했죠. 그리고 가공식품이 0.65% 기여했고요. 농축산 수산물이 0.37%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말입니다. 외식, 가공식품인데 전부 해외에서 수입하는 요소들이 수입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밥상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154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다가 유지료는 211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곡물은 172까지 올라갔고요. 육류도 118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결국 밥상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많이 올라간다. 지금 7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월 14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25일에 다시 올릴 수 있고요. 10월 14일에 다시 올릴 수 있고요. 11월 24일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아직도 4번이 남았는데 4번 동안 금리를 올렸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적게는 2.75예요. 적게가 2.75입니다. 많게는 3%가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예측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물가에는요 충격을 줄 거고요. 경기에도 충격을 줄 거예요. 소비자 물가는 이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가 올린다고 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가격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입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금리는 고금리가 되고 물가도 고물가가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까지도 저는 닥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될 거예요. 저성장 저물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길어지면요. 이게 베네수엘라나 터키를 닮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하나씩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